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자 랠리를 이어던 트럼프 트레이드도 한풀 꺾였나 하는 그런 시각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현재 경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확률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 대선 많이 남았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기술주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특히 간밤에 시장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주도했습니다. 지난주엔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하는 듯 했는데 이번 주 초부터 대형주로 다시 수급이 이동하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앞으로 시장 어떤 방향을 잡을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타격이 컸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여파로 1% 넘게 떨어지면서 2,760선대로 밀렸습니다. 국내 증시를 떠받치던 외국인들마저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하락세가 깊어지는 양상이었죠.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자산 시장 전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ETF 시장에서도 미 대선 후보 수혜주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와 트럼프 트레이드의 우려 속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에 베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미 대선에 대비한 ETF 투자 전략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지난주 약한 모습 보였던 기술주들이 반등해주면서 주 초반 뉴욕 증시 출발이 좋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여파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는 듯한데요. 앞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 정치에서 실적으로 온전히 넘어올 수 있을지가 포인트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다우 지수가 0.32%, S&P 500이 1%가량 올라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58% 올랐습니다. 여기에 중소형주 위주 러셀 2000 지수도 1.7%대 오르는 등 주요 지수들은 전부 올라줬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 0.16% 소폭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33% 올라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4.7% 넘게 올라줬는데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걸리지 않을 중국 시장용 플래그십 AI 칩을 새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코너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덕분에 브로드컴을 비롯해 반도체 관련주도 전부 초록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구글 같은 경우 2%대 상승, 아마존은 0.32% 소폭 하락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보시죠. 메타 같은 경우 2.23% 올라줬고요. 일라이릴리도 0.99%, 1%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에 공장에 배치하고 2026년에는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게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중소형주를 선택을 했고 반면 기술주는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 이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 듯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입지가 확고했던 지난주와는 달리 이 시장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팅 사이트에서도 보시면 대선 후보 당선 확률이 여전히 격차가 큽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가 선반영이 됐든 아니든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발목을 잡은 건 확실해 보입니다. 실제 트럼프 재선 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됐던 에너지나 헬스케어 관련주들 소폭 약세 보였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1%대 약세 보였고 에너지 기업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3%대 넘게 하락했습니다. 대선이 시장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정치 이슈에 따라 시장 등락 앞으로도 이어질 텐데요. 예상을 하고 또 안전벨트를 메고는 있었지만 지난주는 중소형주, 이번에는 또 기술주 반등, 대응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예상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실적이겠죠. 이익 규모 비중 관점에서 보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처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매그니피센트 7 중 6개의 기업이 2주 사이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알파벳과 테슬라가 7월 2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29일, 그리고 메타는 31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아마존은 8월 1일에 분기 실적 공개합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는 8월 28일에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국채금리는 3일째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25%대, 2년물은 4.51%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4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나타내고 있는 달러 인덱스 104.31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사흘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배럴당 79달러 선에 마감되면서 80달러 선 깨고 내려왔고요. 브렌트유도 배럴당 8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 중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주요 정책 금리를 인하했지만 원유 가격을 지지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후보 당선 확률 높은 상황이죠. 가상화폐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도 승인이 되면서 가상화폐 가격도 오를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큰 변동성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장주 비트코인 기준으로 오늘 아침 67,200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무엇인지, 해칭 전략은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플래그십 AI 반도체를 개발 중입니다. 현재 중국 서버 제조사인 인스퍼와 함께 B20으로 불리는 새 칩의 출시와 유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칩은 지난 3월 공개한 최신형 AI 반도체 블랙웰 시리즈의 개량 버전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정부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최대 시장인 중국을 놓칠 수 없는 엔비디아 입장에선 위태로운 줄타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도 성능을 한참 낮춘 H20 칩을 만들어 큰 재미를 보고 있는데 향후 수개월간 100만 개 이상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 17조 원에 육박한 역대급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 기업들 역시 암암리에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 칩도 조달하고 있는데 이 같은 통로를 통해 흘러들어간 칩만 연간 12,500개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최근 몇 년간 중국 매출 비중이 크게 줄었는데 미국의 수출 통제 전만 해도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책임져 준 것과 비교하면 현재 그 절반도 못 미치는 1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랜만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년 테슬라 공장에 배치하고 이듬해 판매까지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에 나온 언급이지만 당시 약속했던 출시 일정보다 다시 또 늦춰졌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올해 말이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테슬라 공장에서 업무를 맡고 내년 외부 판매까지 할 수 있다 말했었는데 공장 배치 시점은 올해 말에서 내년으로 바뀌었고 외부 판매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옮겨졌습니다. 3년 전 처음으로 개발 소식을 알린 뒤 불과 2년 만에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고 올해는 옷을 개고 공장 업무를 습득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큰 진전을 이뤘지만 일각에선 수차례 뒤로 밀린 로보택시 프로젝트가 겹쳐 보인다는 아쉬운 평가도 나옵니다. 최근 월가의 채권왕 빌 그로스가 테슬라는 밈 주식에 불과하다 경고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겠죠. 펀더멘털은 처지고 가격은 치솟는다는 지적인데 최근 인공지능도 자율주행 부문 인력을 대거 흡수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테슬라, 이제는 묵직한 한 방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런 버핏이 중국 전기차 공룡 비아디 지분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16일 비아디 지분을 4.94%까지 낮췄는데요. 2년 전 14년 만에 처음으로 지분 정리에 나선 이후 빠르게 비중을 줄이면서 한때 20%를 넘겼던 지분은 이제 공시도 필요 없는 5% 밑으로 줄었습니다. 16년 전 불과 주당 8 홍콩 달러에 사들여 몸값이 600% 넘게 뛰는 등 큰 재미를 봤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이 냉랭해진 데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버핏의 헤어질 결심 신의 한 수일지 자충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글이 다음 달 신제품 공개 행사 메이드 바이 구글을 열고 최신 인공지능 스마트폰 픽셀 9 시리즈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매년 10월 중순 정도 이 행사를 열어왔는데 올해는 2달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경쟁사인 애플이 9월 새 아이폰 시리즈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보다 한 발 빠르게 AI폰 시장에 발을 들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구글은 이번 행사에서 픽셀 9 시리즈의 프리미엄 제품인 프로 모델과 픽셀 9 폴드 등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또 여기에 탑재되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능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자 또다시 휘청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그래도 일부 트럼프 수혜주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대표적으로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만큼 우크라 재건주가 최근 오름세를 지속해오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트럼프 후보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이 공개된 것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도 종전 계획을 언급했고요. 젤렌스키 또한 러시아와 협상을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양국 정상으로 통화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는데요.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대화를 재개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종전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현대 에버다임과 데모가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HD 현대건설기계가 15.91%, 다산 네트워크스도 15.06% 상승했습니다. 또 이어서 삼부토건도 13.33%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인 방산주 역시 계속해서 투자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제경찰로서의 미국 역할이 축소돼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내야 하고 중국을 적대국으로 공식화하면서 동아시아 내 방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방산주가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이런 가운데 방산주가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국내 4대 방산기업의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총 4,122억 원으로 추산돼 지난해 동기 대비 107%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방산 기업들이 최근 1, 2년 사이 대규모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기대감의 방산주도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해인이 8.58%, HDL 중공업이 5.19% 올랐고요. 우리기술이 4.81%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빅텍과 현대 로템이 모두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에 벌어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먹통 사태에 국내 보안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지난 19일 세계 각국에서 MS 윈도우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블루스크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트가 진행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MS 윈도우 10과 충돌하면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약 850만 대 기기의 작동이 중단됐고요. 5,0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와 기업들이 클라우드 시스템 및 보안 점검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보안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어제장 보안주 흐름 살펴보면 SGA 솔루션즈가 19.78%, 모니터랩이 8.71% 올랐고요. 지니언스가 7.85% 뛰었습니다. 그 밖에 T-사이언티픽이 4.87%, 사이버원이 4.24% 올랐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주저앉은 데는 2차 전지주가 하락한 영향이 큰데요. 전기차 캐즘의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과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 짓는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2차 전지주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가 미국 내에서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3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얼티엄 셀즈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미시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일시 중단했다면서 업황 변화에 따라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달 미국 애리조나주에
ESS용 LFP 배터리 생산 공장도 착공 2달 만에 건립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죠.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이번 하반기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탑 머티리얼이 9.79%,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8.06%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LNF가 7.22% 하락하면서 2년 11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에코프로머티가 7.12%, 솔브레인 홀딩스가 6.84%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연일 날아드는 미국발 대형 변수에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선언에 양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시장은 현재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연동되며 시장이 추가 하락할지 아니면 2분기 실적에 기대 반등하는 쪽으로 나아갈지 이번 주 흐름이 중요하겠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계속되는 미국 쪽 노이즈에 시장은 또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1.14% 하락해 2,763.51포인트,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2.26% 급락해 809.96포인트, 800선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전방위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 보시죠. 정치 리스크에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지수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부재했는데요. 외국인이 856억 원 매도 우위로 4거래일 연속 팔아치우며 코스피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기관도 211억 원 팔자 포지션, 개인 홀로 1,39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소이합니다. 양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이 1,884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이 791억 원의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홀로 2,607억 원 사들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모두 부진했습니다. 일부 바이오와 금융주만 올랐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56% 상승했고 셀트리온과 KG금융은 호실적 기대감에 2%대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반면 시장의 주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 내외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공장 건설 중단 소식에 더해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태로 IRA 폐지 우려가 커지면서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셀트리온 제약과 펄어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IRA 폐지 우려에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일제히 미끄러졌는데요. 에코프로 BM이 6.65%, 에코프로가 4.9% 가까이 급락했고 엔캠도 2.6%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헬스케어 섹터의 약세의 골도 깊었습니다. 알테오젠이 2.7%, 삼천당제약이 3.6%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1원 50전 오른 1,388원 20전, 바이든 사태 파장 속에 소폭 올랐는데요. 등락을 반복하던 역외 환율도 1,387원 80전으로 오늘 외환시장 1,380원 선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우리 시장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 대선 2달 전후로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큰데 올해는 조금 더 이른 시기부터 지수가 요동을 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가 바이든 수혜주인 2차 전지주의 악재가 되면서 어제 관련주 주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주 오히려 지금이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은 바이든 대통령 사퇴로 오히려 민주당 대안 후보가 출마하면서 IRA 폐지 등 전기차 섹터의 부정적인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승산이 낮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나이가 어리고 민주당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지 않은 데다가 해리스 부통령이 유색 인종들의 지지율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기 때문인데요. KB증권은 민주당 대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 경우에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양호하고 자사 양극재를 탑재한 차량의 판매 호조가 기대되는 포스코 퓨처엠을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2차 전지주 지금 상황이 주가의 악재는 아니라는 점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미국 대선 상황에 따라서 트럼프나 해리스 수혜주 같은 후보들과 엮이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서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확인하시죠. 오늘은 우리나라 6월 PPI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최되는데 선출되는 새 지도부에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는데요. 가상자산 관련주 움직임도 예의주시하시죠.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KB금융과 HD현대일렉트릭이 2분기 실적을 내놓을 텐데 두 기업 모두 호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강관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바이든 사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트럼프 당선 시에 미국의 오일과 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송유관과 유정관 수요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자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바이든 사퇴, IT 대란 등의 악재를 딛고 일제 후 올랐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엔비디아와 AM 등이 반등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힘 빠진 반도체주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돈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참 많이 떨어졌는데 간밤 뉴욕 증시는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바이든 사태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올랐고 어제 국내 증시는 왜 이렇게 문매를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 뭐 뉴욕 증시는 지금 여기저기 시황을 뒤져봐도 네. 뭐 그동안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뭐 저가 매수세 유입 이거 외에 특별한 어떤 설명이 잘 안 보입니다. 네네. 무슨 뭐 이벤트나 지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치적인 이벤트만 계속 있었지. 뭐 빅테크들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좀 오를 만한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인데 반등치고는 이제 좀 탄력적이었던 거고 우리도 어제 설명이 하도 안 되니까 볼 레벨 보려고 어제 밀렸나 싶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2,750 근방에 찍어야 돌아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설마 이 정도면 뭐 조금 반등 나오겠죠.
뉴욕 증시 그래도 주요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줬으니까 네. 뭐 기대를 해볼 법하죠. 바로 모셔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아니 그동안 뭐 중소형주라든지 경기민감주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쏠리나 싶었다가 다시 또 그쪽 물량이 좀 빠지고 간밤에는 보니까 이제 주요 빅테크주들이 좀 큰 폭으로 올랐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미국의 대선 그 이슈가 좀 크게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는 아마 그 일주일 내내 그 미국의 대선 이슈, 특히 이제 2주 전이죠 벌써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그 피격 사건 예. 그게 이제 계속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간 테마성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시장 분위기 좀 바뀔 건데요. 여튼 뭐 중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도 실적에 약간씩 눈을 좀 돌리는 흐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일단은 어제 이제 미국장 이제 올랐는데 사실 어제 미국장 이제 개장 전에 저는 유럽을 어제 오후에 먼저 봤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쪽 프랑스 쪽이 보면은 비교적 출발부터 해가지고 아주 빠르게 강한 지금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럽도 잘 보시면 1% 이상 좀 크게 상승이 나왔고 아니나 다를까 미국도 나스닥 S&P 500을 중심으로 해서 1% 이상의 지수가 크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개인적으로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볼 때 아마 비교적 어제 워낙에 또 안 좋았었기 때문에 좀 반대 급부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내심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보시면 역시나 개별 이제 기업들 중에서 메타가 2.2%, 마이크로소프트가 1.3%, 넷플릭스가 2.2%, 그다음에 알파벳도 2%, 비교적 큰 폭으로 지금 예. 총 상위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도 이제 목표주가 상향 이런 의견들 나왔는데 일단 주가 좀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테슬라가 또 어제 좀 눈에 띄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5% 정도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실적 뭐 전망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숫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기보다는 예. 계속해서 새롭게 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어제는 이제 그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그 트위터에 있는 이제 그 지금 휴머노이드 X죠. 로봇. 네네네.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또 기대감을 좀 불어넣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CEO 그 일론 머스크는 지금 뭐 내년부터 나오고 26년부터는 이제 타 회사에도 좀 팔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주가에 좀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 이상 강한 흐름이 나왔고 엔비디아도 모처럼 많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4% 정도 상승 나왔는데 중국에 이제 그 규제에 좀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엔비디아도 한 4% 정도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 분위기 비교적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자막에 머스크가 그 로봇을 회사 내에 배치하겠다 하는 거 보니 생산 라인에 배치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양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량 양산. 그러니까 많이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발 단계에 있었던 것들이고 네. 이제 제품 양산화, 쉽게 말해서 좀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겠다는 거죠. 팔겠다는 것들은 결국 이런 것들은 각 제조 산업별 이제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 대표께서 보시기에 저 로봇 어느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까? 기술적으로. 그 휴머노이드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은 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예. 근데 이미 뭐 이 제조 라인에는 뭐 자동화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예. 한 2주 전쯤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통 공작 기계라는 이제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예, 기계를 예. 만들기 위한 이제 기계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작 기계가 큰 데서 보면은 다 자동화를 위한 어떤 부품들이고 최근에는 좀 인간하고 이제 함께 한다고 해서 사실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는 예. 거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로봇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도 이게 인지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좀 다치게 하거나 때로는 또 죽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허. 로봇이랑 이제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협동 로봇이 있는 거고 지금 저거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그냥 사람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저 위에 뇌는 당연히 AI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뇌가 일부 이제 작동을 시키면 이 팔다리가 움직이면서 사람처럼 이제 구동이 되는 그런 로봇들이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또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뭔가 단순 반복이라도 활동을 하는 뭐 이런 이제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대화까지 가능하면 약간 섬뜩하겠네요. 일반적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AI 뭐 이제
빅데이터 쌓인 거 가지고 네네네. 묻는 말에 대답하듯이 그러게요. 예, 그런 거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재밌는 대화가 있죠. 뭐 저희 집은 뭐 KT다 보니까 가끔씩 지니야라고 하다가 그냥 제 이름을 한번 불러봐요. 진우야 해도 대답을 해요. 에이 바보야. 내가 지금 내 이름 불렀는데 하면은 바보야 하면은 또 지가 또 답을 해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거기까지는 왔더라고. 네, 지가 맞습니다. 욕인 줄 네. 알더라고. 참. 그야말로 AI 인공지능이잖아요. 예. 네. 예. 오늘 이제 국내 증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어제장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 낙폭이 좀 커진 상황에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일부 좀 뭐 가상자산 관련주 이쪽만 오르고 나머지 섹터는 줄줄이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쪽으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오늘 그냥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예. 지난 한 일주일 어제까지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이제 시세가 그렇죠, 나왔는데 예. 어제까지도 비교적 강했어요. 그리고 어제 특히 유난히 좀 더 강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바이든이 사실 주말간 사퇴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 이제 부통령이 이제 승계를 이제 할 것 같으로 승계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이제 되는 쪽에 베팅이 되면서 그쪽 종목들이 강했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시장 분위기상 기존에 좀 강했던 쪽이 좀 약간 쉬어가는. 예. 근데 저쪽이 크게 떨어지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 조정 정도로 빠질 것 같고 그동안 좀 약간 눌렸었던 이제 섹터 뭐.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오늘 올라온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오늘 일부 올라온다 그러면은 대체로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 지수가 약간 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올라간 쪽은 물론 실적도 실적이지만 약간 테마성, 그러니까 트리거 요인이 좀 강했다고 보거든요. 시장 예. 심리상. 예.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약해지다 보면은 이제 어제 장이 많이 올랐던 쪽이 약간 오늘 좀 쉬지는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저기 2차 전지주 주가를 갖다가 테슬라 주가에 많이 연동시켜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네네. 테슬라 오르는 날 우리 2차 전지도 뭐 나쁘지 않게 가고 뭐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흐름 상관관계는 좀 약해졌었고 네, 뭐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제 조금 2차 전지가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그거 기대감을 갖게 하더니만 어제 저렇게 한꺼번에 다들 또 무너지는 양상이었단 말이죠. 그냥 아직까지는 저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힘들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 2차 전지. 예. 저는 아직도 좀 그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시점은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 올라갈 있거든요. 시점은 그러니까 아니다. 수급적으로는 좀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뭐 산업적으로 안 좋아서거나 더 나빠지나 그래서 이제 안 좋아지 그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네. 상대적으로 지금 더 좋다고 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우리가 시장에서 A라는 종목 있고 B라는 종목 있을 때 B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A가 더 좋으면 A를 사잖아요. 그럼 B에 대한 비중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는 산업도 안 좋지만 다른 쪽이 좀 더 그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 상위 기업으로 보시면은 반도체 쪽이 최근 조정이 나와서 뭐 이게 뭐 이제 꺾이는 건가 하지만은 내년까지도 계속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금이 쉽게 저는 빠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많이 올라간 쪽에서 무언가 차익 실현이 나와야 그 여유 현금이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많이 안 빠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약간 좀 주춤한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약간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좀 수급적으로 약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산업적으로는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아마 2분기를 거의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바닥. 그리고 3분기부터 서서히 회복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을 보면은 다만 이제 빠르게 반등하는 게 아니고 좀 천천히 반등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고 뭐 국내 대표적인 뭐 우리 2차 전지 쪽에 소재 업체들 말할 때 양극재 업체들 많이 얘기하는데 예.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원 광물이나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격들이 좀 반등이 나와야 뭐 이게 판가 전이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예. 여전히 작년 요맘때랑 비교하면은 대표적으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가격입니다. 작년 1년 전하고 예.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예. 이런 가격들이 좀 더 올라와 줘야 또는 뭐 아니면 판매된 양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양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가격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2차전지 쪽이 뭐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도 없고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LG 엔솔이 그 그러게요. 미국 쪽 얼티엄스 LG 쪽에 뭔가 공장 짓던 것들을 좀 약간 생산 이제 그 공장 배터리 중단을 한 생산 거죠. 공장. 예. 그러니까 속도를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서 짓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빨리 지어봤자 공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 지어놓고 완공해버리면 가동을 조금만 돌리면은 감가상각비 비용이 더 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매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으면은 그냥 건설하는 속도를 좀 늦추는 거죠. 완공 시점들을. 예,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차전지 쪽은 장기로 보시는 분은 여전히 뭐 가격이 싸다고 판단하시면 사는 건데 나는 뭐 이쪽 샀다 이렇게 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직 2차전지는 매수를 빨리 안 해도 급하게 안 해도 관계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참 언급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섹터이긴 한데 왜냐하면은 의외로 많이 물리셨더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싸다고 생각해서 또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네. 주가의 기록상 고점 대비로는 싸다고 하겠지만 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또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도 비싸다거든. 그런 얘기가 부딪히고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저기는 참 한바탕 진짜 광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섹터입니다. 근데 화장품은 요거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화장품은 제가 그 6월 말, 7월만 하더라도 네.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더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약간 비싸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최근에 뭐 고점에 사신 분들은 그렇지만 화장품을 담지 못하는데 다시 담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최근에 가격이 좀 조정이 왔거든요. 그리고 어제 좀 시장 빠질 때 일부 올랐던 게 화장품 쪽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어제 아모레퍼시픽 이런 기업들이 8%, 애경산업이 6%, 한국콜마가 한 4% 정도 올랐고 제가 이제 저 내용 표를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올해 그 예상 순이익 대비 이제 PER 계산을 해봤습니다. 화장품주가 과거 많이 받을 때 특히 이제 중국 쪽 수출 많이 될 때 한 PER 예. 30배씩 받았거든요. 예. 성장성 때문에. 예. 지금 대부분 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맨 오른쪽에 PER, 저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아까 중국 쪽 한참 잘 나갈 때 30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 20배가 안 되는 기업들이 꽤 있고 한국콜마만 하더라도 지금 12배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적으로는 아직은 좀 더 싸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실적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섹터가 어디야 했을 때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를 계속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화장품주가 다시 좀 관심을 받을 만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이 밀리고 다 테마처럼 움직일 때도 화장품주, 그다음에 조선주 이런 것도 다 실적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그런 측면에서도 좀 수급에 어떤 어제 영향이 분명 있었을 거다. 그래서 화장품주는 다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아모레퍼시픽에서 저런 차트가 나오는구나. 호호, 엄청나네. 어제 9% 가까이 올라버렸네요. 어제 화장품주 제일 재밌었던 거는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데 네. 어제 상승률은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형주가 수급이 먼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실적이 나올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먼저 나올 만한 기업에 자금이 좀 들어간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재밌는 데이터가 지금 7월 주말이죠. 20일까지 해서 이제 수출 데이터가 또 나왔잖아요. 예. 화장품주가 지금 두 자릿수 거의 20% 이상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그 거의 전년 대비 100%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중국 비중들을 많이 줄여가면서 미국 쪽에서 이제 뭔가 그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원전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그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전 쪽 이쪽이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또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또 외국인들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예. 원전주는 이제 지난주 저도 그 이정민 앵커님이랑 대화 나눌 네네. 때 먼저 답을 그때 주셨거든요. 그 정민 앵커가 체커 답을- 원전 예. 이제 성협상나 대상자가 예. 나오게 되면 이제 100% 이제 빠지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았거든요. 그날 잘 보시면 협상 결과 그 대상자 선정되고
상한가 가는 격도 생겼는데 바로 상한가 풀리면서 오히려 이제 더 차익실현 빠졌어요. 그래서 물량들이. 지금 잘 보시면은 최고점 대비하면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빠진 격도 있어요. 예, 그 예. 이틀, 3일 사이에. 예. 그래서 결국 원전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당분간은 그냥 관망 정도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원전은 일단은 이번에 그 체코 수주를 통해 가지고 향후 몇 년간에 걸쳐 좀 나올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몇십 년, 십몇 년 만에 나온 이제 수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해외에 이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에 따라서 지금 향후 더 들어올 수주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국내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이번에 팀코리아에 참여됐었던 네.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 실적이 좀 좋을 거란 전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 스몰캡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은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밸류체인에서 위에 있는 기업들이 먼저 수주를 받은 거고 이제 이게 조금씩 나눠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실질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이쪽도 기술 수출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쪽은 그래도 좀 볼만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대선 전까지는 또 이제 트럼프 관련 종목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섹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투자 심리상 지금 사실은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미 결과도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완전 뭐 수주까지는 아니지만 예. 네. 우리가 일단은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이게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소위 이제 말하는 기대가 우선 나올 수 대상 있고. 뭐 우선 대상자라 그랬나요? 네, 우선 대상 협상자. 협상자. 우선 예. 협상자. 예. 그렇다고 해서 수주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원전 섹터 전반적으로 또 트럼프 수혜수로도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원전을 이제 기대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원전을 바라봤을 때는 다 기대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 숫자로도 이제 꽂힐 수 있는 이제 꽂힐 수 있는. 단계까지는 사실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수주만 이제 따내면은 뭐 이번에도 뭐 1기, 2기에서 뭐 1기는 뭐 12조, 2기는 24조 해가지고 막 산업부에서 이제 막 보도자료를 내긴 하는데 그런 게 실제 다 그 금액대로 들어와가지고 각 기업들이 이제 각 부품별 뭐 단계별로 해가지고 수주를 받으면 이제 매출이 찍힐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숫자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이제 성립될 수 있는 전 단계까지는 온 거죠. 예. 수주까지 나온 거는 아니니까 수주는 내년에 이제 나오거든요. 예. 이게 근데 차근차근 이렇게 무슨 재료 따라 흐름 따라 무슨 우상향을 갖다가 차분하게 뭐 가주는 게 아니고 우리 대부분의 섹터가 됐고 테마가 됐건 간에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막 불끈 치솟았다가 그 한 2, 3일 치솟았던 그거 다 전부 또 하루 이틀 만에 또 원위치 시키고 이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길게 보고 나는 한번 사들고 가면 뭐 쳐다보지도 않아 하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진짜 발 빨라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저기서 한번 이재문 대표님 저 한전기술 최근에 주가 보셨어요? 네네네. 뭐 출렁출렁거리는 그게 뭐 어떤 논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이렇게 덜 당하지. 아니면 뭐 빨리 좀 나오든지. 글쎄요. 결국에는 이제 그날의 이제 수급 싸움인데 예. 저는 사실은 이제 매매를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권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을 것 같다는 거를 미리미리 공부하거나 일정 같은 거 좀 있잖아요. 네. 이거 일정 매매라도 얘기하고 뭐 일정. 재료 매매라도 하는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주가가 좀 잠잠할 때 일단 사두는 겁니다. 사두고. 그리고 그 이제 시점이 됐는데 다행히 이제 올라갔어요. 예. 그럼 내가 매수한 가격 대비 수익이다 그럼 저는 일단은 팔아라는 입장이거든요. 늘. 내가 수익이 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 달은 굉장히 긴 시간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맞아요. 올라갈 때 나선다는 겁니다. 오늘 보고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간다고 이제 확신이 들면은 이제 거기서 나는 차익을 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차익을 냈으니까 이제 더 올라가는 것들을 그렇게 뭐 바라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지금 화면 보세요, 저거. 네네. 최근 8개월 흐름이라고 지금 6개월 흐름을 갖다 저렇게 CG로 처리를 했는데 네. 근 6개월 가까이를 갖다 저렇게 옆으로 기다가 한 며칠 지금 반짝하고 나서는 또 원위치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려면은 많은 이제 연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구축이 좀 돼야겠죠. 네. TV나 이런 거 보시면 모니터 같은 거 막 서너 개씩 두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바일로 이 작은 거 이걸로 하기에는 굉장히 사실 버겁거든요. 그럼요. 이 마우스로 빨리빨리 해서 해야 맞아요. 되는데 예. 그래서 결국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해보려 했지만 이 손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스타일이 좀 느리게 하는 타입인 건 안 거죠. 그래서 저는 사두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스타일에 맞게 하는 걸 요새는 권해드리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너무 이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자꾸 이렇게 자꾸 저도 말을 하다 보니까 희화화되는데 근데 그렇게 또 아까 네. 거기서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은 그랬을 거 아닌가요? 매롱하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수익을 나신 분은 그랬을 거고. 예. 네. 근데 거기서 또 더 올라가 버리면 그분들도 배 아파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스캘퍼들은 그 네. 한틱이라고 해서 그 1%, 2% 네.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를 매일 해서 이거를 복리 효과를 기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예. 그분들한테 재무제표를 얘기하면 아니 오늘 사서 내가 오늘 팔 건데 그렇죠. 그 재무제표가 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 재무제표, 뭔 거시, 뭔 네, 네, 지표, 네, 네. 뭔 네. 차트 이래요. 네, 나는 오늘 그냥 흐름만 본다는 거죠. 호가창만 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하루에 1%씩 네. 해가지고 매일 거래를 하면 복리 효과가 충분히 대단하죠. 나오죠. 예. 그분들의 성향상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1,400만 정도에 달한다는 우리 개인 투자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분들 말씀해주신 모니터를 막 3-4개씩 띄워놓고 네네. 이제 하는 거고. 예. 저는 늘 이제 이 TV를 보신 분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TV를 보신다는 건요. 굉장히 느긋하게 장 14개 기다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좀 좋은 기업을 이렇게 보신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들면 좀 사놓고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뭐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국내 쪽에서도 지금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혹시 좀 눈여겨볼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번 주는 국내 기업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대표 기업, 그다음에 이차전지 대표 기업을 좀 보자 말씀드리겠고 해외로 눈을 돌리시면은 이제 테슬라 실적이 23일 날 나옵니다. 그리고 GM 포드도 이번 주 실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 중에 이제 KB금융 아까도 이제 자막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후실적 기대되는 쪽에 그 섹터로 그 은행주가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은행주들도 이번 주 좀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신한주도 실적이 나오고요. 그다음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 최근에 LG노텍인데 LG노텍도 지금 이번 주 실적이 나옵니다. 24일 수요일 날 나오는데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쪽에 기아가 26일 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도 26일 금요일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쪽도 다 이제 실적이 다 좋을 거라고 얘기되고 있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주를 좀 보셨던 분들은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이 있다고 판단되시면은 이제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 보셨다가 좀 사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호가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또 좀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SK하이닉스 실적 전망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뭐 SK하이닉스 실적은 뭐 예상치 거의 뭐 상했던 부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그닥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의심을 하거나 이제 우려감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당연히 좋을 거다 이렇게 네네네. 기대를 한다는 거죠. 이제 계속 그 IR젤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다음 분기는 어떻고 다다음 분기는 어떨 것 같아는 이야기를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답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 어느 정도 맞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좀 주게 되면은 그 부분이 좀 주가에 좀 변동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이제 계속 그걸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 계속 HBM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이닉스 너네는 뭐 좀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HBM 때문에 이렇게 뭐 경쟁을 이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디램이나 이렇게 메모리 산업으로 보시면은 올해 연간 이익보다 지금 내년도 이익이 훨씬 더 좋다는 이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지금 이 반도체 그 산업의 어떤 사이클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 기업들의 어떤 실적,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에 이제 비례해서 같이 갔거든요. 동조가 돼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망이 좀 좋다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다시 좀 반등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7% 지금 반등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2,783포인트고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10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좀 줄줄이 급반등을 나타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죠.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 쪽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또 반도체주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 호가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4,900원, SK하이닉스 1.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08,500원,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장에서 또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0.5% 추가적으로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52,000원, 현대차도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58,500원이고요. 기아 0.9%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117,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은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이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87,300원, 포스코홀딩스가 0.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36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어제 6% 하락을 나타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1,300원, 알테오제는 1.3%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6만 500원. 에코프로가 1.68%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97,000원, HLB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 82,500원이죠. 삼천당작 보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노공업이 0.9%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엔캠은 1%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87,800원, 셀트리온잭은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93,000원이고요. 클래시스, 펄어비스는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47,850원, 46,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반도체주 행보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뭐 간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뭐 사실 하이닉스나 이런 쪽도 반등 나와줄 자리에 왔죠. 예. 여기서 더 밀리면은 완전 60일선이 깨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같이 묻어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져야 되는데 야, 참 이 표현이 참 오랜만에 봅니다. 지금 앞서 우리 원전도 짚어주셨고 네. 뭐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것도 요즘 자주 얘기됩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중후장대란 표현을 오랜만에 나오네요. 인프라 쪽. 예, 예. 무겁고 두텁고 길고 크고 중후장대. 기계 섹터도 그렇고. 예, 예. 뭐 건설, 조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주로 이제 방산 쪽은 트럼프 트레이드로 엮을 수도 있고 조선 쪽은 중국이 조금 부진하면 그렇게 되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이 무거운 쪽이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때라고 보시나요, 이 대표님도? 일단 그 이제 무거운 쪽이 최근에 올라갔었던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방산, 네. 건설, 그다음에 기계 이런 쪽인데 이쪽이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트럼프 이슈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예. 그 수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라간 것도 있만 그 안에 또 내막을 보면 기본적 펀더멘탈 실적이 사실은 좀 잘 나오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체 이게 주가 자체가 좀 쌌던 거죠. 예. 싼 상태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우위에 올라서니까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방산, 조선 저런 쪽이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번 좀 올라올 만큼 좀 올라온 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이제 뭐 일주일 좀 길면 일주일 뭐 방산 이런 것들은 사실 그전부터 쭉 올라왔었고요. 연초부터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일부 섹터 보시면 밸류상 좀 부담은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산 쪽은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이제 좀 밸류에이션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섹터예요. 부담을 느낀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그쪽은 측면에서. 그냥 뭐 계속 좋은 이슈가 들려오기를 그냥 바라고 모멘텀이 좀 있으면 좋다 드는 쪽 섹터고 예. 조선도 제가 지금 이렇게 주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조선도. 예. 그나마 좀 덜 올랐다고 느꼈던 쪽이 사실은
그 건설 기계 쪽 대표적으로 HD 현대 건설 기계나 음흠. 현대 인프라코 이런 기업들은 좀 주가가 굉장히 쌌었거든요. 예.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여전히 예. 가격은 좀 싸요. 그래서 이쪽은 좀 싸고 건설이야 뭐 두말할 것 없이 좀 여전히 싼 기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좀 그렇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미국 대선 그 이벤트들 때문에 계속 지금 주가에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선이나 전력 설비 관련주도 요즘 들어서 또 이렇게 언급이 좀 뜸해지더라고요. 채널들마다. 네. 그러다가 또 올라갈 수도 물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네. 쉬었다가 또 한번 타이밍이 오면 또 이제 한번 튀겠죠. 예. 뭐 그렇긴 한데. 지금은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립니까? 이게 주식이란 게 보니까 좋은 거라고 발굴하고 공부해갖고 나 혼자 알아가지고는 이게 돈이 안 되더라고요. 네. 같이 우샤우샤 해줘야 이게 움직이니까. 그래 수급이 네.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시장에 올려준다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혼자 사가지고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 상태 누군가 같이 사야 여기 시장에 참여자들이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 시장이라 하는 거니까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지금 담아볼 만한 섹터 전 대표적으로 역시나 반도체를 꼽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그 삼전 하이닉스 조정이 좀 그런 대로 세게 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쪽은 반드시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왜냐면 하이닉스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곧 30만 원 갈 것 같아가지고 막 너무 비싸다 뭐 이제 못 산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20만 원 초반대에 내려왔잖아요. 예. 그럼 하이닉스 분명히 매수기에 어떻게 보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담을 법하고 삼성전자도 지금 8만 원대까지는 이제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8만 원대 전인 7만 원대, 6만 원대 사라고 얘기 많이 드렸던 것 같거든요. 지금 벌써 올라왔잖아요. 예. 그때 가격 보시면 지금 또 못 사거든요. 근데 또 저게 또 예. 10만 원, 12만 원 간다 그러면은 8만 원이면은 또 사볼 만하다는 겁니다. 다만 저게 엄청 막 급등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서 또 어떤 조정이 나올지 몰라요. 왔다가 갈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도 이익은 훨씬 더 좋다라고 전망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그럼 실적 관련돼서는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담아야 될 것 같고 자동차주 최근에 일부 조정 나왔더라고요. 현대차 이런 거 보면 예. 약간 주가 흐름 보시면 약간 많이 내려서 꺾여있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가격적으로 분명히 매력도는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 그 밸류업 분명히 또 이야기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ETF라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ETF라고 하는 것은 자금으로도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 수급으로도 이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저런 쪽도 분명히 담아볼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쪽은 여전히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밸류업이라고 해도 제가 판단했을 때 좀 비싼 쪽이 있고 좀 덜 가야 되는데 많이 가는 쪽도 있으니까 실적도 나오고 사업 잘 되고 그렇게 좀 보면은 자동차 담아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2차 전지 쪽 보시면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가 안 팔린 것 같잖아요. 예. 아이러니컬하게 지금 현대기아가 미국 쪽에서만 놓고 보면은 전년 대비 올해 한 60% 이상이가 더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는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기대보다 덜 팔리는 거지. 여전히 자동차는 이제 팔리는 가운데 이게 점점 이렇게 모델이 계속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뀐다는 거, 친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현대기아를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차 이쪽으로 계속 가는 이 대세적 흐름은 이제 바뀔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금융주는 어떨까요? 최근에 금융주가 은근히 좀 강하잖아요. 특히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기관이 또 꾸준하게 매수해주다가 이제 외국인까지도 지금 이제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금융주라면 이제 은행주를 우리가 많이 네. 이야기하는데 은행주는 지금 이제 많이 저는 좀 올해 좀 그 밸류 프로그램 덕분에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아 이미 올라왔다요? 네네네 올라왔다 보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많이 권해드리지 않는데 그냥 이 코스피나 어떤 증시 어떤 지수처럼 이렇게 그 마치 이제 연동돼 가지고 뭐 좀 흐름을 보시겠다 그러면 증권주 이런 건 최근에 괜찮은 것 같아요. 증권주들은요. 예? 네, 증권주들. 증권주. 네, 그러니까 삼성증권이나 뭐 이런 쪽은 지금 그런 대로 좀 더 갈 여지는 있을 것 같고 증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올해 하반기 내년 이렇게 좀 가면서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주들은 좀 사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장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지금 일단 좀 반등이 예상되는데 오전, 오후 어느 타임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보세요? 일단 오늘 공략한다라면 오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전이? 제가 그냥 오늘 하루 시장을 예측해 봤을 때는 예. 그냥 오전에 강한 흐름이 오후까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 예, 뭐 워낙에 뭐 지금 대외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일단 어제 오늘 낙폭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흐름을 놓고 보면 알겠습니다. 오전에 바로 사야 된다. 네, 이런 오늘 말씀드립니다.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23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기술주들 반격으로 지금 나스닥, S&P 500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4% 이상 올랐고 메타, 알파벳 모두 2% 상승 마감했고요. 테슬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기술주 반격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저가 매수세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어제 국내 증시는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나타냈고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 반등 보여줍니다. 2,789포인트, 코스닥도 0.8% 올라가네요. 81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6%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84,400원, SK하이닉스도 1.9% 상승합니다. 20만 9천원. LG에너지솔루션도 1.2% 올라가네요. 33만 2,5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 상승합니다. 85만 4천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38% 올라갑니다. 6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1.7%, 지금 25만 9,500원, 기아도 2% 강세입니다. 11만 8,4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합니다. 6만 5,900원. 셀트리온이 0.5% 떨어집니다. 19만 2,400원. KB금융 0.58% 상승하네요. 8만 7천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0.4%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2% 올라갑니다. 18만 3,400원. 그리고 알테오젠도 0.9% 올라가죠. 26만 6,500원. 에코프로도 1.5% 반등 보여줍니다. 9만 6,600원. HLB도 1.7% 상승하네요. 8만 2,7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0.38% 올라갑니다. 18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0.3% 떨어지고요. 93,900원. 엔케미 3.6% 올라갑니다. 192만 2,600원. 리노공업이 1.4% 상승합니다. 215만 5천원. 클래시스도 1.78%, 2%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오름세로 48,850원. 펄어비스도 1% 올라갑니다. 4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3분형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Y랩이 14% 급등을 보여줍니다. 8,440원이고요. MBT도 14.5% 이상 올라갑니다. 5,170원. 미스터블루 13%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줍니다. 1,952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7% 강세 4,075원입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도 1.5%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핑거스토리도 8.23% 상승하면서 2,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DNC 미디어도 5% 강세죠. 24,250원. 대원미디어, 탑코미디어도 1% 이상 올라가고요. 이 가운데 카카오는 오너 리스크라고 봐야 될까요? 0.6%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NHN 소폭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그밖에 수성 웹툰, 조이시티까지도 2%에서 1% 상승 보여줍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HBM 관련주, CXL 관련주,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온디바이스 AI까지 유리 기판까지 일제히 상승 보여줍니다. 자, HBM 쪽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7% 이상 8% 강세고요. 한미반도체도 3% 올라갑니다. 14만 9,800원. HPSP, DI도 2% 강세, DIT, MK전자 각각 2%에서 3%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5.8% 올라갑니다. 그밖에 이스페타시스, 이우테크닉스, STI 모두 3% 이상 올라가고요. 미코도 1.3% 상승 보여줍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오픈엣지 앞서 보셨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4% 강세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2.7% 올라가고요. 칩셋 미디어도 2.3% 상승합니다.
그리고 뭐 가온칩스, 대덕전자, QRT 모두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에서 파생된 섹터들 모두 오늘장에서는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XL 관련주 내에서는 네오셈, 오킨스전자, 엑시콘 각각 3%에서 2% 이상 상승 보여줍니다. TLB도 2.4% 올라가고요. 파도도 2% 상승합니다. 오늘 또 올라가는 쪽, 뭐 다 반도체 쪽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쪽, 뭐 자람 테크놀로지, SNS텍, 어보브 반도체, 오늘 뭐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주 모두 동반 강세를 보여줍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말씀드렸죠. SKC가 3% 이상 올라갑니다. 그동안 좀 주가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 다시 3% 반등이네요. 15만 700원, 피롭틱스 2.5% 상승 중이고 지금 JNTC도 2% 올라갑니다. 25,000원, 주성 엔지니어링도 3% 상승 31,000원. YC캠도 4% 이상 올라가면서 2만 원 선 주가가 좀 회복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섹터 모두 흐름 좋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다시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297억 원, 68억 원 순매수고요. 어제 개인 투자자 저가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순매도네요. 368억 원 매도 우위. 이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을 삽니다. 각각 12억 원 그리고 6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10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삽니다. 지금 3,280개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일 3시 30분,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현재는 60전 하락한 1,387원 60전에 달러 환율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좀 떨어지고 있고 오늘 반도체주 그럼 굉장히 좋네요. 네. 사실 뭐 환율은 거의 못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박스권이죠.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네요.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꿈틀꿈틀거리는 것에 비해서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뭐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바짝 현선물 땡기니까 지수가 확실히 저렇게 탄력적이네요. 오늘 어지간하면 다 오르죠. 웬만한 업종. 네, 오늘 많이 오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하는 종목 자체가 훨씬 많아요. 뭐 거래소 네. 쪽에서는 지금 예. 600개가 넘고 코스닥은 1,177개가 상승합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오늘은 걱정 없네. 이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그러면 이재모 대표님 가져오신 또 탐방 어디 종목 다녀오셨나요? 공부 한번. 네. 예. 가끔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가져온 기업들은 대체로 좀 오래 기다리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좀 장기 투자자분들한테 네네. 좀 적합한 종목인 거죠? 그래서 무슨 아저씨 스타일은 아니니까. 네? 무슨 뭐 반도체 아저씨라든지 무슨 뭐 유리기판 아저씨라든지 아저씨가라는 이 호칭이 붙기에는 우리 이재모 대표가 길게 멀리 네. 슬로우 앤 스테디 스타일이니까. 네, 예. 펀더멘탈리스트를 펀더멘탈리스트니까. 중점적으로 봐주시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져온 기업은 그 마녀 공장이라고 하는 기업. 마녀 공장. 공장. 와. 네, 이제 이건 끼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업종이고요. 제가 사실 이제 보고서 발간할 때 그 제목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제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오래전에 광고 그 예전 카피 그 문구인데 뭐냐면 저도 이 영상을 다시 찾아봤는데 이게 클렌징 제품인데요. 예. 마녀 공장의 그 메인 제품이 그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관련된 오일, 클렌징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클렌징 제품에 약간 좀 이제 특화돼가지고 제품이 잘 팔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클렌징만 뭐 파는 건 사실은 아니고 이제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는 앰플, 세럼, 그다음에 뭐 스킨, 뭐 로션 이런 거 다 잘 파는데 일단은 전체 매출의 한 50%가 클렌징 쪽이고 이게 역시나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외국에서 지금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한테 역시나 이 클렌징 제품이 상당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저희 그 작가님도 이 회사 클렌징 제품 쓴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 드렸습니다. 드렸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제품이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저희는 것 왜 안 같고 주세요? 저희 나중에 꼭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것도 챙겨 오셨어야죠. 네. 매일 클렌징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희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클렌징 제품이 이제 가장 좀 잘하는 그런 화장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요새 인디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동사도 이제 브랜드 이제 라인업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마녀공장, 아워비건, 바날리, 부티크, 노머시 이런 브랜드 가지고 있고 제품을 이제 OEM 형태로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웬만한 이제 뭐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 뭐 부자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OEM 업체들에게 갖다 주면은 원료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OEM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품이 이제 생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OEM 파트너사는 코스맥스, 클라제,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입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1분기 매출액은 한 150억, 영업이익 15억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한 55%,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하면 24% 정도 이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 대부분 다 그 올리브영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일부 뭐 국군 복지단이나 뭐 편의점 같은 리테일 이런 채널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모든 화장품 섹터가 다 이제 기대하는 건 다 해외 쪽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그 매출이 국내 매출이 넘어선 것 같아요. 해외가 지금 51.52%, 50%를 넘었고 향후에 해외 매출이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거니까 앞으로는 해외 매출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메인은 사실은 일본 쪽인데요. 일본의 매출액이 한 76억이 나왔는데요. 1분기에. 이쪽은 성장률은 약간 떨어져요. 지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해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 제품들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국가들 제품도 많이 들어오고 현지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치열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은 매출은 잘 나오지만 당분간은 마케팅비나 이런 것 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비용 체크를 좀 해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마녀공장으로 주목해 볼 건 역시나 미국 쪽입니다. 미국이 1분기에 매출액이 21억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하면 무려 매출액 증가율이 208%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나 판매 채널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을 통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고 2분기부터 제가 탐방 갔을 때 들은 건데 그 코스트코 쪽으로 일단 물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탐방을 6월 4일 날 갔는데 5월 이제 말 기점으로 해서 배에 이제 물건을 싣는 이제 선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배가 출발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출발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매출 인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스트코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오프라인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은 아마존, 오프라인은 이런 대형 마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품을 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에 아시아나 중동, 유럽 이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역을 좀 확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 쪽에서 제품이 잘 팔리길 기대하면 좋겠고 올해 연간 실적 시장에서 그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추정치로는 매출액 1,358억, 영업이익 한 207억 정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동사가 아직까지도 좀 신생 기업이고 브랜드를 계속 알려야 되는 단계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영업이익을 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케팅비를 더 쓰겠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더 알려가지고 우리가 한 해, 두 해 장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케팅비를 올해 꾸준하게 더 써가지고 내년, 내후년 더 큰 성장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영업이익의 실적은 사실 내년, 내후년이에요. 네. 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주 사실은 분위기 잘 타고 있고 실적이 쭉 올라온다고 놓고 보면은 주가도 더 갈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작년 6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저 처음 상장되고 나서 굉장히 좀 뭐랄까 관심을 끌면서 이렇게 주식 채널에서 다 거의 매일 언급되다시피 한 종목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니 우리 IPO 시장이 비싸긴 비싸네요. 턱없이 높게 시작했네. 그 당시에도. 모든 게 이제 그 증권사의 수익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 네, 같은 기업의 몸값이 좀 더 높을수록 아무래도 증권사 이제 업을 하신 분들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들은 늘 기대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아마 열광을 좀 하기 마련이죠. 예. 전혀 뭐 같은 업종도 다르고 그거 한데 묘한 그냥 연상 효과인가? 마녀 공장의 공짜 때문에 갑자기 또 하나 퍽 떠올라서 공구물 모처럼 한번 띄워봤더니만 아유 대한민국에 이런 종목 너무 많아요. 뭐 하자는 주식인지 뭐 하자는 주가인지 모르겠는 이게 54,500원도 찍었던 게 지금 5,350원이면 10분의 1 토막이구나. 아 참. 예. 근데 이 기업을 갖다가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면은
그래서 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과거에 그런 말씀 좀 많이 하셨어요. 신규 상장 기업은 2년간은 쳐다보는 거 아니다. 2년 동안은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오면 이제 제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평가가. 네, 그러면은 얼추 이제 그때부터는 실적이 나오면 실적으로 밸류에이션하면 되는 거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 그 기술이 어떻게 상용화될 건지를 보는 거니까 네. 사실 2년은 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워낙에 IPO에도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뭐 공모주 참여도 진짜 인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전체적으로는 그 상장 기업들의 몸값이 올라간 이제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다녀오셨던 기업 중에서 추가적으로 좀 AS 해줄 기업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제가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갤럭시와 이제 머니터리. 지난주에 다시 탐방 다녀왔는데요. 네,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맞아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조정인데. 있는데 예. 일단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사실은 이 기업도 그 자회사가 가상자산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트럼프 이제 트레이드 관점에서 동 종목도 이제 올라온 게 있었고 그 첫 번째 이유를 제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종목들보다 유난히 더 강하게 올라오길래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많이 올라와서 봤더니 그 이면에 다른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페이코인이라는 상장 폐지가 됐던 이제 가상자산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다시 빗썸에 재상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빗썸에서 몇몇 기업들, 이렇게 몇몇 가상자산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시켰다가 다시 요새 재상장을 시키는 추세가 좀 있는데 동사 지금 GXA 그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가 되어 있거든요. 예. 계속 지금 재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기대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STO 관련된 토큰 증권으로 이 기업이 대표되고 있는데 지금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옵니다. 최근에 언론의 분위기가 확 바뀐 게 21대 국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법원 폐지돼서 아직도 멀었다 했다가 최근에는 언론의 분위기가 다 바뀌었어요. 갑자기 22대 국회에서 뭔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면서 동사가 수혜를 받는 게 뭐냐면은 동사가 대부분 이 피지사라고 해서 가맹점주에게 이렇게 선정산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에게 돈을 나중에 받고 가맹점주에게 돈을 먼저 줘야 되는데 네네. 대부분 이런 것들 은행 차입으로 해요. 은행 차입은 이자 비용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내려오면 이자 비용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의 단기 수익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 일부 같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보톡스 쪽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왜냐면 은근히 지난번에- 강해서 뭐 대웅제약, 메디톡스 네네.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형주이긴 한데 탐방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그 어느 때보다도 미증시와 긴밀하게 좀 연계가 되는 모습입니다. 미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3%의 반등, 2,79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에서는 1.3% 올라갑니다. 820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58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도 174억 원 사자세 취하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 홀로 641억 원 팔자 포지션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이 186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 기관도 79억 원의 사자 포지션, 개인 홀로 248억 원 팔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은 출판 업종이 가장 강하고 전기, 장비, 자동차 업종 반등합니다.
반면에 건축 제품과 무선 통신 서비스, 운송 인프라 업종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가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이 간밤에 17% 가까이 급등한 영향인데요. 네이버 웹툰은 골드만삭스가 커버리지를 시작하며 목표가 $62를 제시한 게 투심을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웹툰주에서 미스터블루가 20.34%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 2,065원이고요. Y랩도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12.07% 플러스권으로 4,270원, MBT가 7.64% 강세 기록하면서 4,860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핑거스토리도 5% 이상 올라갑니다. 거래가 2,875원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 관련주의 상승세가 가장 강한데요.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5% 가까이 상승 반전한 데 따른 것입니다. HBM 관련주 중에서는 오로스테크놀로지가 8% 넘게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25,4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윈팩도 5.57% 올라가는데요. 거래가 2,09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4.24%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18,670원 선 지나가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1.71% 강세로 19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MK전자도 3% 넘는 시세 분출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9,880원입니다. 조선주도 흐름이 좋습니다. 조선업종 선가 인상과 물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에 미국의 화석연료 투자가 확대되면서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발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HJ중공업이 4.8% 올라갑니다. 거래가 3,715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HD현대미포가 2%가량 상승합니다. 101,700원. 삼성중공업도 2.2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84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1% 내에 강세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대표주도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해 2분기 합상 실적이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기아는 미국에서 지난 2분기 현대차를 제치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 3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관련주 중에서 주가 상승폭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자동차 대표주 내에서는 기아가 2.67% 올라가면서 1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만도도 2.82% 올라갑니다. 4만 1,950원. 현대모비스가 2.2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22만 6천 원이고요. 현대차 역시도 2.16% 올라갑니다. 26만 500원. 더불어서 한온시스템까지도 1.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이영진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직 사퇴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트럼프 수혜주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주말 사이 바이든 대통령 사퇴 이슈와 해리스 부통령이 새로운 후보로 거론되어도 트럼프 후보자의 지지율 상승을 저지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인식되면서 국내 2차 전지 반도체 산업의 연속적인 하락, 반면에 트럼프 정책 관련주의 지속적인 반등 과정에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 방산, 비트코인, 조선, 그리고 제약바이오, 심지어 우크라 재건주 등으로도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련주의 후속주 발굴에 계속해서 포커스가 맞춰졌던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정책 수혜주가 주목받고 있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는 게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예, 너무 급등한 종목은 다시 숨고르기가 진행될 때 보셔야 되겠고요. 트럼프 트레이딩의 후속주로는 철강 비철금속 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 철강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관세 인상 우려까지도 공존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오일가스 생산량 증대 과정과 인프라 투자 강화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인 하이스틸, 넥스틸, 대동스틸 그리고 휴스틸 같은 종목군이 저점에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과정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넥스틸 같은 경우는 영일만 시추 관련, 즉 대한고래 프로젝트 수혜주로 부각된 바 있었는데요. 지역의 특성상 포항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상장사에 해당되면서 트럼프 정책 관련 수혜주로도 수급 강도 유입이 강했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미국과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과정으로 이번 인프라 수혜 기대감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발 정치 리스크로 흔들리던 시장 다행스럽게 오늘 장 초반에서는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제가 트럼프 관련주에 대한 브리핑을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언급드렸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 이어질 수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시기쯤에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생각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미 대선은 이제 시작입니다. 향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후보가 결정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또 후보 선출 과정과 경계선에 있는 유권자 설득 과정까지도 모두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반전 드라마를 만약에 쓰지 못한다 해도 반도체 같은 주요 업종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에 부각되는 시점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대응 전략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철욱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국내 카드사들이 특정 브랜드 관련 혜택을 집중 제공하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인 PLCC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PLCC를 활용하면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PLCC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서 카드사들이 이제 PLCC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건데 막상 이제 오늘 PLCC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카드인가요? PLCC는 프라이빗 라벨 크레딧 카드의 약자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의 카드사들이 쿠팡, 스타벅스 등 타 브랜드와 제휴해 함께 카드 상품을 기획하고 제휴 브랜드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신용카드입니다. 이전에는 대형 유통업체나 이커머스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PLCC 상품을 출시했으나 최근에는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제휴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쉽네요. 저도 한참 그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들 한참 키울 때 CJ 원 카드인가 이런 것들은 외식하는데도 무슨 영화 보는데도 네. 그렇죠. 다 그런 식의 CC가 크레딧 카드고 앞에 PL만 알면 되는구나. 프라이빗 레이블 라베루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더위가 이어지면서 이제 카페 찾는 분들이 많으시고 하루에 커피 한두 잔씩에 다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최대 50% 음료 할인이 가능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주요 카페 브랜드 중 이디야 하나카드 이용 시 하나 원큐페이로 결제 시 월 할인 한도 10,000원 이내에서 음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디야 아메리카노 가격이 3,200원이므로 한 달에 최대 6번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발급 후 1년 동안 매달 한 장씩 5,000원 이하의 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음료 쿠폰도 제공됩니다. 스타벅스 현대카드의 경우 올해 1월에서 6월 사이 한 번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 한해 2가지 이벤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7월 31일까지 15,000원 사용 시 음료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별 25개를 지급하고, 두 번째는 7월 31일까지 스타벅스에 5만 원 이상 충전 시 5만 원의 청구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네, 이제 쇼핑을 하거나 장을 볼 때도 PLCC를 활용하면 이제 할인과 적립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KB 국민카드의 쿠팡 와우 카드는 쿠팡이츠 등 쿠팡 브랜드 결제 시 2%의 쿠팡 캐시 적립 혜택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신한카드는 결제 시 최대 12%의 뷰티 포인트 적립 혜택이 선보이며, 롯데카드 세트카드는 롯데마트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BC카드의 컬리카드는 결제 시 5%의 적립금과 7%의 멤버십 혜택을 합쳐 최대 12%의 적립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판 거래 플랫폼인 크림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크림 우리 카드 결제의 2% 청구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또 이 웹툰 서비스나 OTT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문화생활 즐길 때 쓰면 좋을 PLCC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웹툰과 OTT 서비스를 즐기시는 분들께 유용한 카드 혜택이 있습니다. 삼성카드의 네이버 웹툰 삼성 ID 카드는 네이버 디지털 콘텐츠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결제 금액의 50%를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적립해줍니다. 월 최대 3만 원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며 전월 실적 30만 원을 충족하여 하며 연회비는 10,000원입니다. 본인의 소비 패턴과 연회비를 고려해 알맞은 PLCC 카드를 선택한다면 카페, 영화, 쇼핑, 외식, 뷰티, OTT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어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PLCC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의 남아란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제 7월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하반기 시작해서 하순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미국 대선까지 엮이면서 시장 상황이 좀 이렇게 급변하는데 우리 남 과장님 한번 시장 흐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지난 밤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 관련 주들이 좀 다시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난주에 대형 기술주들 대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미국 빅테크와 반도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명실상부한 주도주였었는데요. 주도주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빠른 순환매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주 주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전통 에너지, 제조업, 금융 이런 트럼프 수혜 테마가 강세를 보이다가 주중에는 소매 판매 호조의 소프트 랜딩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중소형주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 후반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증에 고용시장 냉각 우려가 커지면서 빅테크에 이어 중소형주까지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에도 몇 번씩 장의 색깔이 바뀔 만큼 현재 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증시도 반도체가 조정을 지난주에 받으면서 섹터 개별 이슈에 따른 순환매 장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이제 화장품은 조정 이후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K뷰티가 베스트셀러로 선정이 되면서 반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의료 섹터는 FNF가 11개 국가에서 디스커버리 브랜드의 독점 라이센스 권한을 좀 취득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섹터는 HD 한국조선양이 STX 엔진 인수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HD 현대그룹 계열사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뭐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뭐 이제 간밤에는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또 가격 조정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ETF 수익률에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릴 때는 AI나 HBM 반도체 관련 ETF들이 다수 상위권에 좀 포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 ETF들은 차익 실현으로 아쉽게도 좀 상위권에서 빠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6월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화장품이나 이제 식품 관련 상품들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상위권에서 좀 빠졌습니다. 대신 지난 한 주 동안 상위권 기록한 상품들을 보시면 지난주 이제 중국 3중전해를 전후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중국 관련 ETF들이 좀 상위권에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부각이 되면서 중소형주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미국 러셀 2000 지수가 또 한 주 동안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국내 건설 산업 추종하는 ETF들 한 주 동안 8% 정도씩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좀 엔화에 개입을 하면서 엔화가 좀 강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그러면서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상품이 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는 에이스 싱가포르 리츠가 6.7%,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가 6.4% 상승하면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지금 눈에 띄는 게 앞부분에 차이나 2차 전지, 중국의 뭐 2차 전지가 관련주들이 좀 최근에 좋았나 보네요. 네, 2차 전지라기보다는 일단 아니야, 태양광. 네네네. 태양광. 네네네. 태양광 뭐 특정 뭐 섹터라기보다는 일단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3중전해가 있었다 보니까 그 때를 전후로 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3중전해에서 기술주들에 대한 이제 좀 육성 의지를 좀 많이 강조를 했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좀 많이 반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최근에 홍콩 증시의 신규 주식 대여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또 22일부터는 공매도 증가금 기준을 높여서 공매도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추가적으로 일단 중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결정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방향성들이 최근에 이제 좀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중국 증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나 부동산 같은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산적을 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추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중국 2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4.7%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기대치인 5.1%를 좀 큰 폭으로 하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경기 부진이나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관세 전쟁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 중국 증시의 센티먼트 냉각이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제 그 수익률 상위권에서 러셀 2000 이게 이제 중소형주를 추종하는 ETF인데 최근에 보면은 뭔가 좀 로테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근래 상위권에는 원래는 이제 계속해서 S&P 500이나 이제 나스닥이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러셀 2000이 처음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관심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러셀 2000이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한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확률 상승에 따른 이제 제조업 수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러셀 2000이 왜 금리 인하 기대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S&P 500과 러셀 2000 지수의 만기도래 부채 비중을 한번 보시면은요. 변동금리 부채 비중이 저기 플롯이라고 써 있는 게 변동금리 부채인데 이제 비중이 일단 S&P 500 같은 경우에는 10%가 채 안 되는데 러셀 2000의 경우에는 이제 4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러셀 2000은 나스닥과 같은 지수 대비해서 이제 산업재 같은 제조업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쇼어링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제조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 수혜 테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도 제조업 비중이 높은 러셀 2000에 최근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흐름이 계속되고 러셀 2000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금리 인하 외에도 제가 소프트 랜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2000은 이제 제조업 같은 경기 민감주들 비중이 좀 크게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리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많이 부각이 되면은 추세적으로 회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을 했을 때 이제 뭐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러셀 2000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봤을 때는 이제 뭐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에 대한 것까지 좀 전제가 되어야 러셀 2000의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은 좀 단정 지어서 상승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뭐 11월 초순에 잡혀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뭐 8, 9, 10월 3개월 하고도 더 남았는데 3개월이면은 나라를 세워도 몇 번 세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질지 뭐 최근에 본 게 암살 시도였고 토요일만 하더라도 다음 주부터 유세 다시 시작한다던 바이든 대통령 갑자기 무슨 참모들도 모르게 X 그 트위터에다 그냥 나 사퇴할래요 했고 처음에는 또 뭐 카말라 해리스 지지한다는 말도 없다가 누구한테 또 전화 받았는지 나 해리스 지지하요 이러고 있고 뭐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용어는 유효하고 실제 또 시장의 흐름이 그렇단 말이죠. 이러나 저러나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아마 지금 ETF 업계에서도 요 대응해서 뭔가 상품 개발이나 전략 짜시느라고 바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변화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네. 좀 방향성을 잡기 투자자분도 어려워하시고 이제 뭐 사실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트렌드에 입각해서 좀 상품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네요. 그럼 관련해서 ETF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네,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네. 계속 최근에 네네. 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 사실 원래 예전에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이제 트럼프는 아무리 이제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소송이라는 큰 리스크가 있었고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나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는 이제 특정 후보의 정책 테마에 베팅하는 전략이 이제 뭐 제한적으로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바이든은 사퇴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더욱더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의 대표적인 수혜 테마는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안 방산, 제약 바이오, 전통 에너지, 전력 인프라, 제조업 이렇게 5가지이고요. 보안 방산의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예전부터 이제 사이버 보안 산업에 대한 예산안 확대를 주장을 많이 해왔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의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IRA 정책을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IRA 정책이 폐지가 되게 되면 이제 약가 인하 압력이 줄어들 수 있어서 대형 제약사들에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뭐 전통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미국 내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나 제조업 이런 것들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 인프라의 경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우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라는 거는 사실 미국 내 제조업 부흥에도 필수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돼도 결국에는 이제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뭐 지금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누가 집권하던 간에 어떤 당이 집권하던 간에 좀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가 이제 전력 인프라잖아요. 예. 이런 분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몇 년 새 이제 미국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이라던가 데이터 센터의 폭증이라던가 이제 생성형 AI 이런 것들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이제 미국의 전력망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느 당이 됐든 대대적으로 이제 투자가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 미국 전력망 인프라 평균 연식이 한 23년 정도인데 이제 수명이 25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력 생산도 생산인데 수송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 지역에 좀 밀집을 해 있는 반면에 이제 에너지 발전 시설 같은 거는 서부나 중부에 좀 많이 밀집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력 인프라 같은 에너지 수송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 발전의 경우에는 이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좀 더 선호를 하고 공화당은 원자료나 화석연료 같은 전통 에너지에 좀 더 우호적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전력망 인프라는 어느 당이 됐던 공통적으로 투자가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또 초당적인 합의가 있는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투자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코너에서 확실하게 이제 저희들한테 주신 메시지는 그거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든 민주당에 누가 나와서 하든 간에 교집합은 있을 거니까 네. 누가 되든 간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이쪽이었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전력 인프라 미국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ETF가 없었나요? 오늘 뭐 또 출시된다는데. 때맞춰. 때마치 신한 자산 운용소. 신한 그것도 때맞춰 신한 자산 운용에서. 네, 최근에. 아니고, 예. 그러네. 오늘은 아니구나. 최근에. 예. 네, 이번 달에 상장이 됐고요. 상장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드려보면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전력망 네. 인프라가 이제 대대적으로 교체가 되어야만 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추종하는 ETF 상품을 신규로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구성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에너지 발전 기업 그리고 배전기나 열관리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버티브 홀딩스, 그리고 뭐 친환경 에너지 발전하고 뭐 에너지 저장 장치 ESS까지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 이렇게 전력 생산과 저장, 수송에 관련된 다양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ETF 네. 상품입니다. 예.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조선주들 흐름 좋았잖아요. 이게 한 달 ETF 수익률 좀 궁금한 상황인데 지금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 기대감도 있는 것 같거든요. ETF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업이 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조선업 관련된 ETF들이 한 달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다수 상위권에 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위에는 소울 조선 탑3 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4위에는 하나로 FN 조선 해운, 그리고 8위에는 코덱스의 이제 K 친환경 선박 액티브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또 9위에는 이제 조선 관련 종목들 많이 포함하고 있는 타이거 200 중공업이 각각 상위권에 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신조선가가 상승을 지속한 지는 꽤나 오래됐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 최근에 조선 종목들 좋은 흐름 보이는 예. 것 보면서 뭐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려보면은요. 최근에 조선업에 좀 좋은 소식이 많기는 했습니다. 네. 일단 먼저 하나오션이 미국 필리조선소로 인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조선업체들의 미국 MRO 시장 진출 기대감이 좀 커졌고요. 그래서 MRO라는 거는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선박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실 조선소들이 신규 수주를 하는 거에는 도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수주 잔고가 다 차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선박 정비 사업이 또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그러네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시장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이랑 HD 현대중공업 이런 국내 조선사들이 대규모 컨테이너선 수주를 받으면서 또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작년부터 이제 뭐 치킨 게임이다, 공급 과잉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홍해 운행에 좀 차질이 생기면서 해상 운임이 급등을 하니까 이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글로벌 선사들이 또 이제 컨테이너선 발주를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상치 않았던 부분에서 이제 막 수주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해상 SMR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소식들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국내 조선업의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고 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체질이 개선됐다는 시각도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남 과장님도 그러시고 아까 정민앵커도 질문 중에 슈퍼사이클 조선 섹터의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시니까 가만히 보니 제가 참 상처 많은 사람이네요.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막 섬찟해요. 좌우지간 뭐 골드만삭스니 뭐니 쟁쟁한 선수들이 원자재 슈퍼사이클 그러면서 막 뻔뿌질할 때 유가 200불 가요, 뭐 구리가 얼마 가요 했을 때 다 그때 들어가면 몇 년을 개고생을 했거든요. 전부. 아 이번 잘 갈 때 좀 슈퍼사이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잘 가지 그냥. 괜히 슈퍼사이클 운운하니까. 근데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상승이 그거 보세요. 되겠죠. 최근에 갑자기 증권사들이 뭐 삼성전자 12만 원 간에 14만 원 간에 한꺼번에 막 리포트 쏟아지니까 삼성전자 또 조정받는 거 보세요. 가만히 갈 때 그냥 좀 냅두시고 상품만 그냥 만들어주세요. 상품만. 어쨌거나 이 변동성은 큰데 한번 우리 남 과장님 ETF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제 좀 변동성이 크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조선 관련된 ETF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이제 내용을 좀 이제 가져오기는 했는데 사실 조선 ETF들도 방법론이나 구성 종목에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조선 종목 보고 계시다 하면은 참고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솔 조선 탑3 플러스의 경우는 이제 조선산업 대표 세 종목하고 그 외 주요 기자재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조선산업을 이제 가장 순수하게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FN 조선해운이라는 상품도 있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HMM 같은 해운주까지 좀 포함을 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친환경 선박 액티브는 이제 친환경 선박과 키워드 유사도가 높은 종목들에 좀 투자를 하고 비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환경 선박과 키워드 유사도가 높은 종목에 가중치를 주어서 이제 뭐 다른 여타 조선산 ETF들과는 다르게 삼성중공업을 조금 높은 비중으로 포함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활용도가 조금씩 다를 듯한데 만약에 이제 조선산업만 나는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솔 조선 탑3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해운주까지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하나로 조선해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친환경 선박이라는 트렌드 변화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코덱스 친환경 선박 액티브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는 뭐 물론 친환경 선박 자체도 조선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기는 한데 이제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는 투자 포인트들이 이제 방산이나 MRO나 뭐 SMR이나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조선 산업 자체를 추종하는 전략의 성과가 조금 더 좋았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약간 아쉬운 감이 드네요. 시장이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외국인이 사는 운수장비,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금융주름 좋고 반도체 쪽은 또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못 오르면 바보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가겠죠. 오자까지 지켜봐야겠죠.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